단골 손님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주 가게 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오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뭐 이런 것도 묻잖아요. 아마 그 단골 손님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한 60대 남성이 운영하는 부천의 마트에 단골 손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네. 물건을 이것저것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물건은 술과 그리고 번개탄 내장, 청테이프였던 거예요. 아하. 뭐 이런 물건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날따라 마트 주인이 보기에 이 부부의 얼굴 낯빛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물건을 다시 보니까 단골 손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네. 술의 구입량도 평소보다 많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번개탄의 용도도 좀 의심스러웠고요. 아하. 저 청테이프도 뭔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마트 주인은 저 남성 손님에게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남성 손님이 캠핑 갑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뒤 아내와 마트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네. 저 마트 주인의 불길한 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마트 주인이 단골이니까 단골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 지금 뭐 좋은 일 있으세요라고 말은 물어봤지만 속내는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 저 번개탄도 사시고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마트 이제 주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뜩 딱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워낙 낯빛이 안 좋은 상황이고 캠핑을 간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뭐 신고할 사실 의무도 없고 그리고 굳이 캠핑을 간다는데 뭐 내가 그거에 관여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마트 주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지를 발휘하셔서 이거는 뭔가 불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그래요? 거예요. 근데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뭐 집의 동호수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기지를 발휘하신 것이 포인트 우리가 적립을 하면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에 이 부부의 집 주소가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 포인트 적립을 위해 저장된 그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집 주소를 다 이제 알려주게 되고요. 네. 실제로 경찰과 이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실제 그 집에 가보는 거예요? 네, 집에 이제 네. 출동을 해서 가보니까 네. 이 부부가 9살 난 딸이 있었는데 네. 일가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당시 집안 상황을 보면 타다 남은 이제 번개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테이프가 이제 이렇게 공간을 밀폐시키는 그 용도로 또 사용이 됐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리고 다량의 수면제도 사실 발견이 됐는데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 일가족을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다행히 이 마트 주인분의 기지 덕분에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에요. 정말 이 마트 주인분의 신고로 관심 어린 신고로요. 정말 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급히 출동을 합니다. 문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가족들이 쓰러져 있었대요.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이랑 그 청테이프를 사가서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하셨는지 그래서 112로 신고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제 댁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계속 문을 두들기고 막 이렇게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좀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서 막 문을 두들겨서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을 열어주신 건데요. 나머지 두 분은 의식이 조금 없으시고요. 그분도 의식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연기로 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 그러면 지금은 그 일가족 전부 다 지금 무사한 건가요? 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이거 진짜 말해 뭐합니까? 아마 그 마트 주인분 아니었으면요. 정말 이 가족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네, 뭐 생명의 은인이다. 이 글자 그대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네. 이 이제 왜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이 가족이 하려고 했느냐.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마트 주인과 이 이제 가족은 6개월 정도를 알고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담소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마트 주인이 전하는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의 동기는 살기가 힘들다. 도움을 요청을 주변에 하고 싶은데 누구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트 주인이 이 가족을 염두에 두고 눈여겨봤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구매 물품이 갑자기 바뀌자 의심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이 마트 주인의 얘기에 따르면 네. 딸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뭐 가족이 관심이 좀 더 이제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은요, 특히 이 부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마트 주인분의 얘기를 빌리자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마트 주인분이 그러잖아요. 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요즘 학대, 자기 딸도 학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지중지 키우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가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최명규 원장님. 어떻게 동반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은 동반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쪽은 우울하더라도 한쪽이 말려주면은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이 우울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우울하지 않을 때는 아이를 바라보면 되게 힘을 얻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다 우울해지다가 보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도 크게 되면은 우리같이 우울하게 살 게 아니니 너도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우리처럼 죽고 싶어지지 않게 되겠니? 그러면 그런 삶을 갖다 네가 살아가게 하느니 엄마 아빠가 죽을 때 너를 데려가는 게 너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야라고 본인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커다랗게 삶에 대해서 깨달으시면서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우울증이 있으면은 빨리 그 부분을 치료받으셨으면 해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이해를 하고 싶지만 절대 저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방조하는 꼴이 될까 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가장분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코앞에 마트 주인분 같은 좋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아시죠? 네. 그 사람이 28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하. 사형 집행까지 5분이 남았어요. 아. 5분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지인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이제 인생을 되돌아본 겁니다. 너무나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 걸. 근데 극적으로 이제 사면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아, 인생이 정말 소중하구나.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6개월 정도 알고 지낸 이 마트 주인분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대요. 사실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6개월이면 이게 단골 손님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단골 손님처럼 여기셨나 봐요. 마트 주인분은요. 항상 안부 물어보고 하다가 그날따라 안색이, 낯빛이, 얼굴빛이 이상하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3명이나 살리신 이 마트 주인분께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뭐 감사장 좀 주고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마트 주인분께. 경찰이 마트 주인한테 감사장을 수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트 주인은요,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계 당국자도요, 이제 사실을 이제 얘기를 밝혔는데 조금만 신고가 늦었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요즘 뭐 이
극단적 선택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니까요. 우리 그런 조그만 생활 속에서 또 가게 하신 분들은요.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번개탄 같은 거 사러 오시면요. 근데 번개탄 왜 사세요? 라고 하는 작은 관심이요. 이수영 교수님. 네. 정말 이번 사건처럼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자살 예방의 시작 지점은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시선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뭐 좀 좋지 않은 물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만일 구매한다면 꼭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요, 이 봉투 있죠? 오른쪽 봉투 보이시죠? 비닐봉투. 이게요, 한 지자체에서요,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당신은 누구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번개탄을 판매할 때 이 비닐봉투에 넣어서 판매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그러면 혹시라도 번개탄을 사가시는 분이 그냥 뭐 진짜 필요로 사가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극단적 안 좋은 생각해서 가져가신 분들이 회심,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답니다. 정말 저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관심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 주인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